예, 매일경제 안정홍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중재재판부와 법무부가 핵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는 사실상의 정부기관이라는 그 사실상이라는 그 어떤 문구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인 걸로 보이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는 그 다소간의 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아니요, 저희는 그런 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차피 상업적 지분권의 행사라는 점이 더 큽니다. 일본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적 지분권을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 지분권의 범위 내에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이 이 지분권 행사가 결국 국민연금에 피해를 줬다라는 것은 저희가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 지분권 행사의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가 다른 소수주주에까지 그것까지 입장까지 고려해줘야 해야 되는 것인가는 자본주의 대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1번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두 번째 문제죠. 여러 가지 그 두 번째 문제는 그 로직 구조에서 FTA에서 나오지도 않는 사실상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도 하나의 지적하는 부분인데,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제가 근데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 상업적 지분권 행사라는 게 사실 그게 이제 국민연금이 본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 의견권을 행사했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떤 부당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그게 상업적인 성격을 띠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럼 만약에 국민연금이라든가 어떤 우리나라 말하는 게 국부펀드가 공익이라든가 국익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ISDS의 대상이 될까요? 약간 그런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 한계에 있는 문제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든 간에 공익을 감안해서, 그때 공익이라는 게 뭐 세계의 이익이겠습니까? 뭐 세계인의 이익이겠어요? 결국은 국가 경제라든가 국민의 복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걸 맞춰가지고 의결권 행사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다, 이건 약간 그 범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역시 그 동기의 일환인 것이죠. 그런 점을 감안했을 경우에 그것까지 만약에 ISDS라는 어떤, 이게 중재인 3명이 하는 거예요. 이 툴을 통해서 다 이런 식으로 강제 집행까지 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러니까 그 어떤 국부 펀드나 이런 부분들이 공익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면 그 부분은 당연히 참작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판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제 느낌에는 그게 이제 독립적인 결정 권한이 아니라 어떤 정부의 부당한 영향에 의해서 공익을 마치 위한 것처럼 포장이 돼가지고 그런 결정들이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내려졌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 부당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건 상업적 지분권의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정상 문제에 대해서 감옥에 갔잖아요, 사람들이. 처벌하고 이걸 바로잡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분권 행사가 과연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거로 인한 어디까지의 파급 효과까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서 지분권을 행사했어요, A라는 사람이. 그렇지만 이 내부에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부당한 동기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로 인한 간접적인 어떤 이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권에 있어서의 그거를 어떤 가정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누굴 협박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A로 갈 수 있고 B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과정에서 하나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ISDS 소송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세계 전체를 관할하는, 세계 전체의 경제에 있어서의 정의를 판단하는 그런 식의 권위를 갖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저, 정부의 조치라는 것으로 한미 FTA에서 한정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 미국의 의견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의 조치라는 어떤 국한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군가 일탈행위를 하거나, 역시 이 과정에서도 일탈행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발적으로 시정한 것이고, 그러면 일탈행위가 있었을 때마다 정부 전체가 이렇게 조단위를 물어줘야 된다? 저는 ISDS의 시스템이 그걸 의도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한미 FTA의 명확한 규정을 살펴보면 이 문제는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판정문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1번 괜찮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논리가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쪽이 중재판정부의 논리니까, 그런 아니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사실상의 국가기관, 그러니까
세상에 사실상이란 말을 막 쓰기 시작하면 모든 거를 다 너무 인생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의 개념에서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한미 FTA도 이렇게 한미 FTA상에도 규정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문제에서는 한미 FTA의 제11조 1-3의 B를 보겠습니다. 비정부기관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첫째, 문제된 행위가 본질적으로 정부적인 행위여야 한다. Governmental in nature. 두 번째, 정부로부터 위임된 delegated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부분에 과연 이 문제가 상업적 지분권이라는 역시 1번과 2번 저희가 말한 논과가 서로 관통하는 점이 있어요. 과연 이게 governmental in nature인지, 이거는 국가 기관의 그게 아니라 국가가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개념에 가깝죠. 둘을 만약에 한 몸으로 본다 하더라도요. 그렇다면 지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남에게 지분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다른 소수주주들을 관계없는 주주들을 정부가 나서서 막 서로 회유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상의 개념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재판은 쟁송은 한미 FTA 해석이에요. 한미 FTA는 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무한히 넓혀 보십시오. 근데 이 무한히 넓히지 않은 이유는 뭐겠어요? 미국도 역시 우리랑 할 때 과정에서 역시 이 문제를 의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엘리엇의 본국이면서도 이런 의견서가 나온 거겠죠. 제 질문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이해를 했는데 이 논리가 지금 저희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판정이 나오기 전에도 전달이 되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그렇죠. 논리인지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은 지금 다시 그럼 재차 이 논리를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 전개를 하시는 거라고 원래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항소는 되는지. 원래 항소는 원심에서 했던 내용이 안 받아들여졌을 때 다른 판단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가 먼저 내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말에서 저는 저도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건 괜히 카메라를 안 뺐네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서 저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떳떳하게 행동한 거지, 예전에 개인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어느 쪽으로든 간에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봤는데 저희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정부의 기관들과 우리 학자들과 얘기해 보면 이 문제를 받아들였을 경우에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구도에서 우리가 입는 그 영향이 너무 큰데다가 그게 부당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 그 점을 영국 법원에서 한번 잘 설명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